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호정입니다. 김성곤 의원과의 대담을 오늘부터 2회에 걸쳐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카고에 도착하셨죠? 네, 오늘 아침에 도착했습니다. 네, 시카고는 어떤 일로 방문하셨습니까? 뭐 이번에 저희가 전당대회 끝나고 또 내년에 이제 재국민역이 선거도 있고, 그래서 이제 미주에 계신 동포들을 하고 여러 가지 재동포 정책 현안에 대해서 좀 말씀도 듣고, 또 제가 하고 싶은 말씀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뭐 여기 민원 같은 것도 좀 청취할 겸 그래서 방문했습니다. 네, 네. 또 앞으로 다른 도시도 방문하실 네, 계획이죠? 그렇습니다. 첫 행선지 시카고를 시작으로 나머지 미국 방문 일정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대담은 폭넓은 토픽을 가지고 의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아베 총리의 미국 의회 연설에 대해서 한국과 한인 사회의 촉각이 곤두서 있습니다. 일본의 우경화가 고위 당국자에 그치지 않고 일본 사회 전체로 번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이게 이제 뭐 정치라는 것은 자신의 그 발언이라는 것이 자기 혼자 개인의 생각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자기가 속한 그 사회 전체 분위기하고 이렇게 맞물려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일본이 전후에 보통 국가로서의 위치를 좀 이제는 그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뭐 그런 그 뭐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또 중국과의 경쟁, 또 뭐 또 한국과의 또 뭐 그 경쟁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뭐 등등 해서 이런 것들이 일본의 좀 우경화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뭐 일본으로 봐서는 뭐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일본 국민 다수한테 뭐 어떻게 비춰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그 과거 식민지를 겪은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굉장히 좀 우려가 되고, 이제 금년이 한일 수교 50주년이고 또 이제 그 정부 수립 70주년이 되는데 과연 역사가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그런 생각도 들고, 네. 좀 여러 가지 염려가 많습니다. 네, 네, 일본 네. 안에서도 또 반대하는 국민들도 있기는 하죠. 그렇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그와 동시에 또 미국의 친일본 성향도 그 모습을 조금씩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글쎄, 이제 미국은 전략적으로 그 뭐 중국에 대한 견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국방비의 분담이라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일본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 뭐 한국과 일본을 놓고 볼 때는 그 정책인 비중은 아마 뭐 일본에 더 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국과 미국과의 또 특별한 관계로 봐서는 또 한국을 그 또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한일 간의 여러 가지 불편한 문제들이 미국으로서도 굉장히 곤혹스러울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된 데는 또 미국의 책임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 전후에 그 독도 문제를 처리하는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로서는 그 미국이 진정한 친구라고 하면은 그냥 그 기회주의자처럼 이렇게 방관할 것이 아니고 책임 있게 또 대국답게, 그리고 진정 세계 평화를 그 리드하는 나라라 그러면은 그런 격에 맞게 좀 행동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뭐 다행히 요즘 그 아베 발언을 앞두고 지금 미국 의회에서도 그 침략에 대한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과연 아베 총리가 그 미국 의회에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발언을 할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세월호 일주기 추모 집회가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과 소통이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은 더 심화돼 가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아이고, 지난 그 4월 16일 날 아침부터 박 대통령이 그 떠나는 오후까지 정말 저도 괴로운 심정으로 봤어요. 그날 이제 세월호 일주기 되기 때문에 정말 뭐 그 국민적 참사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날은 적어도 일주기만큼 대통령부터 모든 국민들이 또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 같이 정말 그날을 추념하는 그런 좀 엄숙한 행사가 있기를 바랬는데 뭐 추모식도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았고 또 대통령이 이제 평목항에 가서 그 분향도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가려고 했는데 결국은 가족들이 분향소를 폐쇄하는 바람에 그것도 못하고 이렇게 돌아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래도 대통령이 거기까지 갔는데 가족들이 분향소까지 폐쇄한 거는 좀 지나친 게 아니냐라는 좀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놓고 보면은 그 대통령이 분향소에 가게 된 것은 결국은 그 1주년인데도 그날 그 해외 출국하는 것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갑작스럽게 거기 방문을 계획해서 간 것 때문에 좀 진정성이 없는 방문이 아니었느냐 또 이런 또 반대쪽에 좀 그 불만도 있었단 말입니다. 뭐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그 1주년 추모제는 하여튼 좀 모양이 아주 안 좋게 돼서 야 이게 참 대한민국의 현 주소다. 사실 세월호 사건은 무슨 뭐 이념적인 사건도 아닌데 이걸 놓고 여야 진보 보수 뭐 이렇게 나눠져 갖고 추모조차도 되지 않는 이런 한국 사회를 보고 정말 이런 갈등이 언제나 가서야지 해소가 될지 저도 굉장히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더구나 또 그날 오후에 이제 그 콜롬비아를 떠나면서 그 성완종 그 리스트 때문에 그 김무성 대표를 갑작스럽게 만나고 떠났잖아요. 그래서 비행기 시간도 굉장히 한 2시간인가 얼마 연기가 됐죠. 이제 그거는 또 이제 그 성완종 리스트 때문에 생긴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스캔들의 한 부끄러운 모습인데 하여튼 그날 그걸 보고 대한민국 사회가 참 앞으로 갈 길이 멀다. 뭐 해외에서는 우리 대한민국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국내에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아마 뭐 그 저희들도 그랬겠는데 해외에서 보시는 또 동포들은 얼마나 좀 불편하셨겠어요. 그래서 저희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좀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똑같이 마음 아프고 그렇습니까?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김 의원님께서는 세월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 것이 좋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무슨 정치적인 뭐 이념의 차이에서 생긴 것도 아니고 사고죠. 사고인데 하여튼 저는 국민 모두가 똑같이 그러니까 공동의 책임을 느껴야 되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로는 대통령부터 또 뭐 그 해경 또 뭐 거기 관련된 기업 뭐 하여튼 그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후진적인 모습의 그 아주 그 극적으로 드러난 뭐 종합 세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만큼 모든 국민들이 이건 내 탓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세월호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한편 저는 또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런 또 세월호 가족들의 입장이 돼서 좀 더 가족들한테 다가가고 또 그런 입장에서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세월호 가족이나 또 그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이들도 사실 그동안에 많은 국민들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뭐 봉사도 하고 또 경력금도 보내고
또 엄청나게 많은 공무원들이 또 애를 썼거든요. 그런 또 노고에 대해서 또 같이 좀 그 감사하면서 서로 좀 이렇게 한 발씩 양보하는 좀 그런 자세를 보이면은 참 아름다울 것 같은데 좀 그렇지가 못한 것 같아서 뭐 하여튼 아쉽습니다. 네. 모든 일이 서로 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그렇습니다. 해보면은 이해가 될 텐데요. 그렇습니다. 네. 좀 주제를 바꿔서요. 5월은 동포사회가 이 평통인선으로 설왕설래합니다. 이 헌법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가 해외에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평통 이전에 저는 대한민국의 통일부가 필요한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통일을 하자고 해서 통일부가 있는데 오히려 통일부가 대한민국 통일의 걸림돌이 되는 정권에 따라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평통도 사실은 통일에 대한 그 정책을 대통령한테 자문하는 기구 아닙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평통 뭐 숫자가 수만 명인데 그 수만 명이 어떻게 그 자문을 하겠어요? 이제 국민적인 총의를 모은다는 뜻의 뭐 해외도 또 국내도 해갖고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이 거기 자문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이 기구를 지금은 거기 평통에 참여하는 분들이 일종의 뭐 그 명예 내지는 훈장 그래서 받지 않아도 하는 걸 굉장히 좀 그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무슨 정말 민족 통일에서 뭔가 의견을 수렴하고 자기가 좀 거기에 기여하는 그런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해외 동포들이 이 평통 자리를 놓고 희망하시는 분도 많고 그 인성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복잡한 그런 게 있다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오면서 그 우리 공관장한테 얘기를 들었더니 옛날에는 공관장이 뭐 이렇게 한인회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임명하듯이 했는데 요즘은 정식으로 공고를 한답니다. 신문에. 그래서 하시고 싶은 분들은 응모를 해라. 그럼 이제 그 접수를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갖고 거기서 이제 평통 그 위원들을 뽑게 되는데 물론 이제 그 과정이 뭐 전보다는 뭐 민주적으로 된 거는 사실입니다만은 근데 어쨌든 뭐 거기서 빠지신 분들은 또 공정하지 않았다고 또 불평을 제기하니까 그 하여튼 이 평통도 아까 질문하셨듯이 과연 이게 통일을 위해서 진짜 일하는 기구인가 하는 뭐 그런 그 의문이 들 때가 많기는 많아요. 그래서 전 진정 이런 좀 그 대통령 그래도 헌법 기구인데 정말 통일을 위해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좀 그런 기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저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미국에 있는 이 한인 동포 사회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나라 독립운동도 해외에서 이루어졌잖아요. 네. 미국만 하더라도 뭐 워싱턴에서 LA에서 동포들이 모금을 하고 또 독립운동가들이 뭐 이승만, 안창호 이런 분들이 여기서 나왔듯이 저는 해외에 계신 동포들이 그 한반도 내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특히 여기 이제 시민권을 가지신 분들은 북한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도 있고 뭐 우리 남한도 그렇고 그래서 좀 중립적인 입장에서 양쪽에 훈수도 두고 화해도 시키고 그런 역할을 좀 해외에 계신 동포들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국이 분단됐다고 해서 해외조차도 이것 때문에 분단되는 것이 아니고 모국은 분단됐지만 적어도 해외에서는 하나가 돼서 모국을 하나로 화해시키는 그런 역할을 과거에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했듯이 지금 제 동포들이 좀 하셔야 된다. 근데 오히려 거꾸로 모국이 분단돼 있으니까 여기도 같이 그냥 동포 사회가 분열되는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좀 거꾸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김성곤 의원과의 대담 제1부를 마치겠습니다. 2부는 다음 시간에 계속되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후에 뉴스 매거진 계속됩니다.